자, 반갑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릭스린 베이직 제목 2강 그 분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어떻게 하면 어려운 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문장들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분석을 열심히 해보고 내용 이해를 제대로 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plex text is not enough for learning to happen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simply라는 것은 간단히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여기에서 ing 나왔네요. 제공하는 것은 읽어주시는데, 자, 여기서 이 ing 뭡니까? 그쵸, 문법 용어로는 동명사라 부르죠. 우리가 이 동명사라는 것은 지금 제가 적어드렸듯이 동사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꼴인데, 매번 다 동명사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쵸, 이 ing가, 즉 ing로 출발하는 여러 어구가 주어 또는요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동명사라 부르죠. 지금 여기에서는 문두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그쵸,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일단 주어일 거다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요.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자, 동명사의 기본 원칙적인 해석은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주어라면서 그래서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동명사 주어 같은 경우에는 흔히 단수 취급을 해서 동사에다가는 s를 딱 붙여갖고 적어주셔야 돼요. 보이십니까? 여기 있죠. is. 해석을 좀 해드리면 간단히 제공하는 것은, 자, 다음에 또 챙겨가셔야 될 연어 구조가 있다면 이겁니다. provide A with B. 뜻은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지금 여기에 students가 A가 되겠고요. 다음에 complex text가 B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복잡한, complex는 그래서 어려운 뜻입니다. difficult 해줘야 돼요. 지금 보이십니까? 복잡한, 어려운. 그래서 학생들에게 복잡한, 그래서 어려운 교재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제공하는 것은 is, 이다, not enough, 충분치가 않더라가 되겠죠. 자, 여기 이 enough는 충분한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니까 뭐 충분치가 않더라, 지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있다면 핵심 단어 잡으셔야죠. 뭡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어려운 교재를 던져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읽어라라고 얘기하는 것,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구나. 핵심 단어 보이십니까? 학생들에게 읽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읊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주제의식을 만드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다음에 여기 지금 뒤에 for, 그런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요. to 동사는 나왔는데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쵸, 뭡니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우리가 소위 말해 의미상이 주어, 의미상 to 동사원형이 뒤따라서 나오긴 하는데, 이 to 동사원형의 그 주어를 잡아줄 때, 그쵸, 그 앞서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라며, 그래서 주어답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해석은요, 이가 붙여주십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연어 구조 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뭡니까? enough to요. 자, enough to 해석 어떻게 하더라?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뒤따라서 이 to 동사원형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아요. 뭡니까? 하기에. 그래서 하기에 충분한, 이렇게 읽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for 플러스 목적격, 즉 의미상의 주어를 사이에다 딱 집어넣어 주시면 for 플러스 목적격 이가 to 동사원형 하기에 충분치가 않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이 맞겠죠. 지금 첫 문장인데도 여러 문법사항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챙겨가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공하는 것,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텍스트 하나를 제공하는 것, 또는 그 몇 가지를 제공하는 것은 is, 그렇게 충분치는 않아. 그것만으로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거죠. 근데 뭐 하기에? 바로 learning, 뭡니까? 지금 의미상의 주어죠. 바로 학습이라는 것이 주어답게 읽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to happen, 발생하고 일어나기에. 됐죠? 어려운 텍스트 그냥 던져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막 잘 배우는 건 아니야. 학습이라는 것이 일어나기에, 발생하기에 충분치는 않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assigning students to independently read, think about, and then write about a complex text is not enough either 정도가 되겠는데, 자, 보이시죠? 뭐가요? ing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가요? 얘 동명사 주어니까 어딘가 그 뒤에는 동사가 바로 나오겠지. 이때 동사는 단수 취급입니다. 결론은 여기에 있는 이 assigning부터 어디까지요? 텍스트까지가 주어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연어 구조 이겁니다. assign 목적어 to 동사원형, assign 목적어 to 동사원형. 한 번만 자세히 좀 적어드리면 assign 목적어 to 동사원형 이렇게 적겠죠. 지금 이 해석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 이가 to 동사원형 하도록
할당하다, 배정하다입니다. 할당하다, 배정하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꼼꼼히 이런 연어들 하나하나씩 다 챙겨가셔야 돼요. 특히나 이번 지문에서는 그냥 연어밖에 안 나와요. 연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할당하다, 배정하다입니다. 배정하다. 그래서 배정하는 것, 누가? 학생들이 to, 바로 뭐 할 수 있도록이냐면은 independently는 홀로, 독립적으로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홀로 읽고, 홀로 생각하며, 홀로 쓰는 것.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read랑 think about이랑 여기 있는 write about이 함께 다 지금 병렬이 되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일제히 to 동사원형, 이 동사원형 자리에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공통의 목적어가 필요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read가 타동사잖아. 얘도 타동사고. 그러니까 여기 think about까지가 타동사죠. 이 두 단어짜리 타동사. 그런 다음에 write about도 역시나 타동사죠. 맞죠? 그에 해당하는 공통의 목적어 a complex text까지요. 됐습니까? 어려운 교재라고 읽을게요. 편의상. 어려운 교재에 관해서 바로 읽고 생각하고 쓰는 것. 학생들 혼자서 그렇게 쓰도록 배정하는 것은 is not enough. 뭡니까? 역시 충분치 않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서. 배정하는 것. 배정하는 것은 정해주는 것이죠. 누가? 학생들이 혼자서 너 읽어봐. 너 혼자 생각해봐. 그런 다음에 너 혼자 한번 써봐. 바로 어려운 글에 관해서. 이렇게 그냥 배정을 해버리는 것. 정해주는 것, 그것 자체로는 역시나 여기서 either 같은 경우에는 also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충분치가 않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어려운 글에 관해서 혼자서, 학습자 혼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정해주기만 하는 것도 충분한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까지 딱 읽으셨다면은 아, 그럼 충분한 방법이 뭘까? 정말로 학생들이 어려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좀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바로 이에 관해서는 이제 슬슬 뒤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밀도 있게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Quality questions are one way that teachers can check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ext. 맞죠? 나왔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냐면 여기 있는 quality text. 이 quality라는 거 여러분 어떤 품질, 특성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형용사로 quality question 적어도 말이 되게끔 읽어가려고 한다면 양질의, 질 좋은 또는 끝내주는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질 좋은 질문들 있죠? 질 좋은 질문들이 이 전체가 이제 주어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 비동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주격보가 나오죠. 바로 질 좋은 질문이 바로 한 가지 방식이다. 까지 되셨습니까? 뭔데? 질 좋은 질문을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거. 어떤 텍스트를 읽고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독해 내용에 관해서 누가? 옆에 있는 교사가 양질의 질문을 한다는 것이지.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곰 3마리가 있다 칩시다. 여기에 지금 몇 마리가 있니? 약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여튼 질문이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뭐 예시를 들어라니까 나도 지금 못 들고 있잖아. 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여튼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one way 뭡니까? 한 가지 방식이더라. 자, 여기서 이 way라는 건 흔히 뒤따라서 관계부사 how절을 이끈다라고 알고 있잖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이 that은요 접속사가 아니라 단순히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부사 how의 대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적어드리면 해석법을요. way를 쓰고 나서 이렇게 지금 that이 딱 나왔을 때 뒤따라서는 흔히 주어 동사 완성절이 나오기 마련인데 해석 같은 경우에는 주어 이가 동사하는 안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방식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뭡니까? Teachers, 선생님들이 can check, 확인할 수 있는. 근데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바로 학생들의 이해력이죠. 학생들의 이해. 근데 무엇에 관한? of the text. 바로 뭡니까? 쓰여있는 글이 되겠죠. 저에서 다시 한 번 더 양질의 질문, 그러니까 끝내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교사가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한 가지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 바로 선생들이 뭐 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얘가 제대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텍스트에 관한, 글에 관한 학생들의 그 이해력을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식이더라가 되겠죠. 여기까지 좀 주제겠지. 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딱 읽고 여러분들 글의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었다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questions. 바로 질문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 주제에 관한 부연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냐. 이겁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can also, 또한 promote, 뭐 할 수 있습니까? 촉진시킬 수 있어. 무엇을요? 학생의 search, 탐구. 학생의 공부라고 제가 적을게요. 탐구나 공부나 비슷한 거죠.
학생이 하는 그 공부를 좀 더 촉진시켜 줄 수 있어요. 좀 더 강하게 뒤에서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밀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에 관한 공부냐면은 자 여기에서 search for도 한 번에 외우세요. 뭡니까? 목적어에 관한 탐구 정도의 뜻입니다. 근데 뭐에 관한? for evidence 뭡니까? 증거가 되겠죠.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일종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곰 몇 마리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곰 그림을 파악하겠지. 딱 그려져 있는 곰의 마리수를 딱 보니까 몇 마리다. 3마리다. 여러 가지 자기가 판단을 내릴 만한 왜 이것이 거짓이며 왜 이것이 진실인지 판단을 내릴 만한 그 근거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지 않겠냐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더 능동적으로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느냐? 되겠죠. 자, 다음에 여기에서 and their need, 그들의 필요성이죠. 자, 여기에서는 병렬이 이렇게 되고 있다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students 이 목적어와 여기는 their need 라는 이 목적어 두 가지가 and를 중심으로 병렬되고 있더라. 자, 다음에 여기서 좀 체크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참으로 영어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죠? 뭡니까? 보면 한 가지 단어로 여러 품사로 쓰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 여기 앞에서 quality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명사로도 씁니다. 뭡니까? 품질, 특성. 됐죠? 또는 질적 특성, 질적 측면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다음에 여기 지금 search 있잖아. 이 search라는 것도 동사로 씁니다. 탐구하다, 검색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되셨죠? 자, 다음에 여기 있는 need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의 동사로도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한정사 there 뒤에 나왔기 때문에 명사 취급을 해야 된다고요. 취급만 명사로 할 것이 아니라 해석도 명사답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필요하다,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필요성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냐면은 바로 돌아갈 필요성이 되겠죠. 근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 여기서 to 여러 번 나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됐죠? 철저하게 구분하셔야지 해석의 밀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return to 할 때 이때 to는요 전치사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명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가다에서의 to는 전치사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치? the text. 교재가 되겠죠. 글. 그 교재로 돌아갈 그들의 필요성을 뭐 하더라? 촉진시킬 수 있다. 다음에 여기서 to 이하는 잘 보세요. 이때 to 이하는요. 바로 부사적 용법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온 성분들이 다 나오고 나서 얘는 좀 더 부가적인 수식어의 입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합니까?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해석은요. 하기 위해 보통 이 정도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 바로 심화시키기 위해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요? 그들의 이해력을요. 그들이 읽은 그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해를 했다면 그것을 그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고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질문을 하더라 라는 것이 이 지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운 글을 읽을 때 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합니까? 질 좋은 질문을 함으로써입니다. 질 좋은 질문.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이 정말로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근거들,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그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하면서 또 애초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 그것의 어떤 그 운신의 폭이죠. 그 폭을 더 뭐하더라. 그쵸? 깊게 심화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Teachers, 바로 선생은 그야말로 활동적인 역할을 취한다. 자, 여기서 take on role in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목적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떠맡다 뜻입니다. 되었습니까? 선생이야말로 활발한,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입장에서 질문을 막 쏟아내야 될 거 아니냐고. 되었죠? 근데 어디에서? in 전치사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ing 역시나 동명사가 되겠네요. 바로 뭡니까? developing,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서. 또 뭡니까? deepening, 바로 심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역시나 지금 동명사 목적어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develop이라는 것도 하나의 타동사고요. 여기 있는 deepen도 역시나 타동사니까 그에 해당하는 공통의 목적어는 여기 students comprehension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여기서 comprehension이라는 것은 독해 내용의 이해거든요. 독해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이해를 좀 더 발전시키고 뭐 하는 겁니까?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바로 선생이야말로
활발하고 능동적인 어떤 입장이나 역할을 떠맡고 있더라가 되겠죠. 자, 다음에 by ing는 바로 나와야죠. 뭡니까? 함으로써입니다. 바로 물음으로써. 근데 무엇을 묻는 거냐면은 질문을 묻는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어떤 질문이냐? 자, 여기에서 지금 주어가 없다는 거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뭔다? 이때 대는 뭡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구조 빨리 한번 적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머릿속에 계속 때려박아 넣어주셔야 돼요. 당연해질 수 있도록. 해석은요. 동사하는 안명사 이겁니다. 동사하는 안명사. 되었습니까? 그래서 cause, 유발하는 안명사. 초래하고 이끄는 안명사인데, 자, 여기에서 이것도 연어 구조 한번 적어드릴게요. 연어가 생명이야. 뭡니까? cause, 목적어, to 동사 원형. 해석은요. 목적어 이가 to 동사 원형 하도록 이끌다. 유발하다 해주셔야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이끌다 해볼게요. 그게 뭡니까? 목적어 to 동사 원형 바로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누가?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되겠죠. 학생들. 여기 학생들. 바로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근데 무엇을요? 그 교재를, 그러니까 글을 다시 한 번 더. 수식어. 최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이부터. 바로 물음으로써 어떤 질문들을 묻는 것인데, 근데 어떤 질문들이냐면은 이끄는 질문들이야. 바로 학생들이 다시 한 번 더 뭐 하는 겁니까?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끄는 질문들을 물음으로써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콤마 찍고 ing 나왔죠. 이때 ing는 분사 구문입니다. 정말 여러 번 나왔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해석은 하면서, 그래서 result in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유발하다, 초래하다. 그래서 초래하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무엇을 초래하는 거냐면은, 자, multiple 이렇게 나왔는데, 이 multiple이라는 것은 다각적인, 다각도의 뜻이긴 한데 다양한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됐죠? 또는 여러 번이라고 읽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의 어떤 그 독해나 읽기를 초래하면서 한 번 읽을 거 여러 번 읽게끔 한다가 되겠죠. 근데 무엇에 관해? 동일한 지문에 관해서, 동일한 내용에 관해서가 되겠죠. 주의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 선생이야말로, 선생들은요 굉장히 능동적인 역할을 떠맡고 있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냐면은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바로 학생의 그 독해 이해력을요 바로 뭐 함으로써냐면 물음으로써 질문들을 유발하는 그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유발하는 것이죠. 바로 교재를 다시 한 번 더 읽을 수 있도록 유발하는 질문들을 물음으로써, 그것은 결국 초래하면서, 뭘 초래하는 거냐면은 여러 번의 읽기를 초래하면서, 근데 무엇에 관해서냐면은 동일한 읽기 자료에 관해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은 이제 거의 다 나왔죠. 예. 교사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교사는 양질의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읽기의 어떤 이해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읽기 활동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ese text-based questions가 있는데, 자, 여기서 텍스트 보이십니까? 문자 기반의 또는 교재 기반의, 교과서 기반의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읽기 중심인 거잖아. 문자가 중심이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 중심의 질문들, 그러니까 독해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은 제공하게 되는 건데, 누구에게요? 역시나 A with B 바로 잡아주셔야겠죠. 바로 학생들에게 어떤 목적 하나를 제공하게 되더라. 자, 여기서 purpose for, 목적어 바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목적어를 위한 목적이요. 뭐를 위한? rereading 보이십니까? 재읽기죠. 다시 한 번 더 읽기.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위한 목적을 바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더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콤마 찍고 위치. 해석은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적어드릴게요. 어떻게? 명사 쓰고 나서 콤마를 딱 찍고 그 뒤따라 지금 위치가 나온 거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주어가 없는 이와 같은 구조가 나왔죠. 해석은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서 해석은 명사 그리고 그것은 마치 뒤따라서 지금 주어가 없을 때는 이 위치를 은는 붙여가지고 즉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십니다. 해석은 명사 그리고 그것은 동사 하더라, 하다. 따로 문장처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요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다. 자, critical for도 한 번에 외워주십시오. 목적어에 있어 중요한, 목적어에 있어 중요한. 됐죠? 그래서 연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덩어리째 외워주셔야만 독해의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읽기 속도가 빨라진다고. 어디에 중요합니까? understanding, 바로 이해에 중요하죠. 전치사의 그 목적입니다. 근데 뭘 이해하는 거냐면 역시나 동명사라서, 즉
동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도 빨리 좀 찾아주셔야겠죠. 컴플렉스 텍스트 뭡니까? 어려운 읽기 자료들. 최저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교재 기반의 질문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교사가 하는 양질의 질문들은 제공하는데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거냐면은 어떤 목적을 제공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려, 내가 다시 한번 읽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겠구나. 그 목적을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에 관해서 좀 중요한 거냐면은 어려운 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더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나왔기 때문에 제목이라는 것은 주제의 변형이라 말씀드렸죠. 그것이 때로는 함축적일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questioning, 뭐 하는 거? 질문하기를 해라는 거죠. 근데 뭐를 위해서? 더 나은 학생들의 이해력을 위해서, 이해력을 좀 더 독서한 그 독해한 그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true or false죠. 어려운 교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학습을 부추길 수 있다. 애초에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false가 되겠고, 자, 다음에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사는 양질의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중심적인 내용이었으니까 tru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지금 키워드 하나 던져드리고 설명 안 해드리고 갔는데 바로 반응입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양질의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겁니다. 어땠습니까? 그치. 글을 좀 더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말하면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게 되더라. 바로 그 반응이 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